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어, 지난 오늘은 지금 제가 이 사무실에 왔거든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사무실에 왔는데, 오늘 학교에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못 보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뭐 카메라를 움직여서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3월 달에 아스파 컨퍼런스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들이랑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어쨌든 이래저래 뭐 소소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거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좀 비추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게 제 이제 사무실이고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을 여기서 안 하다가 특히 이번 학기는 제가 티칭이 없어요. 티칭이 없다 보니까 더 안 오게 되죠. 더 안 오게 됐는데 이제 오늘 어쩌다가 이제 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 제 책상은 사실 이렇게 디귿자 형태예요. 디귿자 형태여가지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모니터랑 컴퓨터를 놓고 일을 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저기 4단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옆에 이제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서 이제 학생이 오면은 저는 이쪽 테이블에서 이제 학생이랑 미팅을 하고요. 뒤쪽에 이제 이렇게 별도의 장이라기보다는 책꽂이를 저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꽂아놓고 책이 사실 많이 집에 가 있어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뭐 사실은 저는 이제 사무실에, 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막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커피 뽑는 머신도 있고, 이렇게 다 해놓고 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사무실 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제 못 오게 돼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자마켓 나가시는 분들 교수 되시면 네, 이런 사무실에 계실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아스파에서 뵀던 분들도 반갑고, 그 다음에 못 뵀던 분들도 이제, 이제 제가 올리는 것들 통해서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 이제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행정학과로도 여러분이 이제 잡마켓 나가셔가지고 원서를 넣으실 때 행정학과라도 이 학교가 퍼블릭 스쿨이냐, 프라이빗 스쿨이냐, 그 다음에 리서치 R1, R2냐, 그 다음에 티칭 스쿨이냐, 리버럴 아츠냐. 이제 여러 가지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똑같은 행정학과라도 이렇게 이름이 좀 다를 경우, 그리고 다른 디시플린이랑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조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걸 좀 질문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최근에 조금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준비하게 됐어요. 제가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댓글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퍼블릭 스쿨하고 프라이빗 스쿨 이제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퍼블릭 스쿨은 이제 준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퍼블릭 스쿨들은 패컬티나 자기 모든 직원 다 합쳐가지고요. 모든 직원들의 뭐 연봉을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 치면 막 다 나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스쿨은 좀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하죠.
많이 하고 대신에 그 돈에 있어서는 좀 많이 돈을 많이 따라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플렉서빌리티가 좀 높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좋은 뜻으로도 쓸 수 있고 나쁜 뜻으로도 쓸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퍼블릭 스쿨보다는 프라이빗 스쿨의 연봉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할 때도 프라이빗 스쿨이 좀 더 이제 그게 니고시에이션을 할 만한 그 범주가 조금 더 넓다 그래야 되나요? 그 여지가 좀 더 많은 거죠. 대신에 이제 뭐 좀 안 좋은 상황일 때는 또 반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코로나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이제 그때 그 잡 어나운스먼트 나왔던 거 그게 막 다 철회되고 막 중간에 스탑되고 뭐 심지어는 뭐 인터뷰 보라고 오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거 자체가 막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겼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보면 퍼블릭 스쿨보다 프라이빗 스쿨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빨리 움직였어요. 그래서 먼저 막 다 막 하는 게 속도가 훨씬 빠른 거죠. 그런 거에 대응하는 게.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트래블 가는 그런 예산 있잖아요. 교수들한테 주는. 그것도 막 다 동결되고 없어지고. 그런 게 프라이빗 스쿨이 훨씬 빨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퍼블릭 스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받은 예산, 정부에서 받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주립대 같은 경우는 주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 이제 가버너가 원하는 방향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텍사스의 많은 뭐 프라이빗 스쿨들은 막 그 마스크 맨데이트 하지 말라고 막 가버너가 막 하니까 그거 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주정부를 상대로 막 수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립대는 그걸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행태가 좀 많이 다르다 이런 걸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주웨이트 학교만 있는 경우 아니면 그레주웨이트, 언더그레주웨이트 다 있는 경우 아니면 언더만 있는 경우 뭐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더만 있는 학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난 티칭이 너무 사랑스럽고, 나는 티칭만 하고 싶고, 나는 연구 관심도 없고, 이런 분들은 아마 그게 더 좋으실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연구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언더만 있는 학교 가시면 좀 고생을 하시죠. 왜냐면, 언더만 있다라는 뜻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이 많을 수가 있고요. 이제 언더만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리버럴 아츠나 이제 뭐 티칭 유니버시티나 이런 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언더 수업을 이렇게 3시간 연장 안 하잖아요. 연결해서 안 하고 쪼개서 뭐 일주일에 2번 만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뭐 수업 2개만 가르쳐도 수목 이렇게 학교를 다 수업이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어리기 때문에 학생들 뭐 숙제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숙제를 내줄 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든지 수업 안에서 학생들의 어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게 다 교수의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수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 반면에 이제 그레주에이트, 뭐 예를 들어서 행정학과는 MPA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MPA 프로그램 수업 들어가 보면 학생 숫자가 언더에 뭐 한 100명 막 이렇게 있는 수업이랑은 틀리게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그 다음에 뭐 디스커션을 하게 되면 대부분 프로페셔널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디스커션이 가능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가 조금 수업을 준비하는데 품을 덜 팔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PhD 수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PhD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또 RA나 TA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연구를 많이 할 수 있고 수업도 또 이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레주에이트나 뭐 PhD 프로그램만 있는 그런 학교를 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근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더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 이제 튜이션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레이지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이제 피딩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덜 힘들죠. 학생들을 리크루트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하게 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언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조금 선호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이제 언더 프로그램 미주인 학교들이 티칭 유니버시티가 많고 그레주에이트 이상으로 넘어간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리서치 학교들이 가능성들이 좀 더 많고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더 있는 어떤 그런 티칭 유니버시티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뭐 보통 수업을 요구하는 게 3, 3 해가지고 한 학기에 3개씩. 근데 어떤 학교는 막 4개 가르치라는 학교도 있대요. 근데 이제 4개가 완전히 서로 다른 4개는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좀 같은 뭐 수업을 이렇게 섹션으로 2개 나눠가지고 그걸 2개로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R1 스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업은 이제 투투 이렇게 주죠. 투투 이렇게 주는데 되도록이면 티칭 로드를 좀 줄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R2 같은 경우는 이제 티칭이 뭐 2, 3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티칭과 R1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근데 리서치에 대해서도 잘하기를 원하고 티칭도 좀 잘하기를 원하고 약간 이런 곳들이 이제 R2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이제 테뉴어 심사를 할 때 연구를 몇 개 해야 되느냐 이제 보통 숫자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보니까 아론 스쿨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2개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티칭 7년 차에 올라가니까 6년이라고 본다고 하면 6년이라고 본다고 하면 12개가 되는 거죠. 퍼블리케이션 숫자만으로 놓고 보면 12개가 되는 거고 R2 같은 경우는 보통 한뭐 6개에서 뭐 8개 한 요 정도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한 6개 그리고 뭐 티칭 스쿨 같은 경우는 한 5개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테뉴어 심사 올라갈 때에까지 만들어야 되는 어떤 연구 실적을 요구하는 그것도 조금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과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행정학과가 굉장히 다양한 과들이랑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디시플린이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폴리티컬 사이언스랑 있는 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과들은 보면은 좀 티칭 유니버시티에 많이 있고 이렇게 합쳐 있는 데는 티칭 유니버시티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폴리티컬 사이언스랑 있는 경우는 음, 조금 안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피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폴리티컬 사이언스랑 같이 있는 경우는 보면 대부분 폴리티컬 사이언스가 주예요. 그 과에서. 주고 행정학과는 거기에 약간 사이드로 같이 있기 때문에 힘이 딸리죠. 그래서 과에 뭐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티컬 사이언스 쪽 교수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말빨도 좀 셉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또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인보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고. 그 다음에 폴리티컬 사이언스 쪽은 굉장히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높지 않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배출되는 사람이 공급이 많다라는 거죠. 공급이 많은데 이제 그에 비해 성과가 들어갈 잡이 별로 없으므로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는
월급이 작아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political science 쪽은 조금 별로 안 좋아하죠, 많이들. 그것보다는 행정학과가 따로 있는 걸 더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네, 완전 반대로 가면 비즈니스랑 같이 있는 행정학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앤 퍼블릭 매니지먼트 뭐 이런 식으로 과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완전 반대입니다. 비즈니스랑 같이 있으면 비즈니스 쪽은 월급이 되게 높잖아요. 연봉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높아집니다. 행정학과 교수들이.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 월급 진짜 많이 받고 교수하고 싶으면 프라이빗 스쿨에 비즈니스랑 같이 있는 과를 가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연봉이 높죠.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들었던 케이스가 굉장히 몇 년 전 얘기지만 그때 벌써 뭐 시작이 8만 5천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 그런 데는 대부분 리버럴 아츠나 프라이빗 스쿨들이기 때문에 이제 교수들한테 원하는 게 많아요.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무슨 이렇게 돈 될 만한 뭔가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친구도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를 많이 못하고 일을 하느라 막 치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게 조금 다른 점일 수 있겠죠. 저희 과는 또 플래닝이랑 같이 있습니다. 뭐 약간 뭐 히스토리컬리 뭐 옛날에 같이 있었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케이스긴 한데 이렇게 이제 어떤 과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정학과는 똑같지만 행정학과의 그 과에 이제 있는 교수들의 어떤 연구 인트레스트라든지 어떤 협업하는 모양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걸 보시면서 본인이 좀 생각하시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네, 제가 아는 만큼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